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힘이 없이 이렇게 흘러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부터 반등이 계속 나와줄 것이냐에 따른 저의 개인적인 생각 좀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대부분 커뮤니티 글을 보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패닉셀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다. 물론 추세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와 원하는 시간대에 반등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약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안정화된 뒤에 그때부터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걸 하나하나씩 좀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이번 형태에서 좀 더 빠지고, 엄밀히 따지면 요 시기 때, 요 시기 때가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 구간 때 또 한번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더 많이 빠진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 근거를 하나하나씩 좀 대입을 해 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번 더 출렁거렸던 이유는 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금과 은에 따른 변동성이 워낙 컸기 때문에 이거 좀 주목을 좀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11% 정도 또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여전히 코인 시장은 금, 은이 너무 많이 출렁거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내 말에 뭐 좀 안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팩트인 게, 자, 한번 보십시오. 이때 영향 받았던 시기에 흔들렸고요. 이때도 이번에 하락기 패턴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같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번에 대부분 실적이 안 나오거나, 또는 오히려 AI에 엄밀히 따지면 사스 기업들이 생각보다 더 약세를 많이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쪽에 신성장 섹터도 많이 꺾였고, 그래서 대부분 금과 은이 생각보다 급락이 너무 많이 나와 버리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팩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ETF 순유입 비중은 뭐 안 봐도 뭐 비디오죠. 그래서 당연히 이 비중 자체가 좀 들어오려고 하다가 다시 줄어드는 배경이 나오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TVL 개선 여지는 아직도 보여지지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대충 알아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실적도 같이 나와 주었는데, 여전히 프리미엄 갭 차이가 여전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부분에 따른 추이에서도 여전히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계속 매도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과, 매도를 한다는 건데 앞으로 올라갈 그런 프리미엄이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팔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FO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좀 던졌죠. 그 다음으로 주식 예측 원자재 부분을 통합을 해가지고 더 이런 쪽을 흡수해서 좀 커버를 치겠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과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와 레이어 2 원체인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관들이 한동안 이게 물량이 안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저번에 커버드 콜을 좀 알려드렸잖아요. 커버드 콜 부분에 따른 영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로 데이트와 레버리지 ETF 부분에 따른 형태에서도 여전히 이 IBIT 비중으로 되어져 있는 상품이 많거든요. 뭐 BTCI나 그 다음에 어디냐, 뭐 YBIT나 뭐 이런 애들께 대부분 IBIT를 좀 깔아두고 그렇게 좀 쓰다 보니까 당연히 콜옵션 매도 물량이 기본적으로 많이 쌓여져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는 당연히 IBIT에서 나오는 물량, 매입하는 물량 대비보다 합계를 해보면 나오는 물량이 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감마의 원천이
당일 만기 옵션 부분도 생긴 측면이 오히려 좀 독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와주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런 영향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 국내라도 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원래 있었는데 이제 오히려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의 비중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대부분 자금은 어디에 있냐면 한국 주식시장에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5천을 넘겼고 코스피가 그리고 나서 예치금만 벌써 대충 아직도 거의 10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계속 거기에서 놀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도도 꽤 많이 증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딱 적정한 신용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으면서 그쪽에 집중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한동안 그 물길이 빨리 바뀌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코인 시장에 돈이 좀 잘 안 가고 유동성이 생각보다 박하는 이유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 한국에서도 좀 물량을 받아주긴 했는데 이것도 좀 쉽지 않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김프가 발생이 생각보다 덜하고 역프가 요즘 잘 나오는 최근 동향이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제가 계속 이제 주장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최근 일주일간 이 스테이블 코인의 유입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은 다 팔고, 그리고 뭐 초보자나 멘탈이 약한 애들은 다 뭐 어디 아프고 뭐 이런저런 뭐 핑계 대면서 시장을 떠나갔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의 패턴은 어떻습니까? 뭐 한 달 사이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갑자기 수익을 크게 내는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장기간 침체기를 거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성장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침체기 구간이다 보니까 침체기를 1년 동안 좀 쉬었다가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이 구간 지나고 나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저점 매수는 포기하고 평균 저점 구간대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데,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왜냐? 어떠한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욕심을 내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만약 호주에서 취업 비자를 만약에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비자 옵션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위험성 리스크가 많이 있는 그런 비자를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위험성을 실으면서 최단 기간의 비자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될까요? 그 어떤 규칙에도 없는 비자를 발급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게 보여지지만 이 안에서도 일정한 규칙, 룰이 존재를 합니다. 비수기와 성수기. 비수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수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덜 잃으면서 더 많이 벌 수 있을 만한 그거를 지금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냥 이번 시즌 그냥 불장이 아니고 대부분 침체 시장이다 보니까 향후 1년간 쉬어간다고 하니까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이니까 올해 10월 전때까지는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의 있는 개념은 잡아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핵심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는 그냥 결석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잘 들으면 되겠지라고 이런 편협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듯이 내려갈 때 어느 정도 침체에 있는 나의 위기 능력을 테스트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보면요, 나중에 돈이 어디에서 모였던 간에 나중에는 한 번은 크게 디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크게 디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실패도 미리 하는 게 제일 낫다. 그리고 어떻게 돈 관리를 하는지 시장을 좀 더 지켜보면서 내가 돈 관리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어느 정도 등급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테더 이렇게 이제 시장에 패닉셀이 나오면요, 팁을 몇 가지를 좀 드릴 건데, 시장에 이렇게 패닉셀이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반등이 들어왔었을 때 어떤 스테이블 코인으로 돈이 들어왔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더 쪽은 아니고 USDC 쪽으로 좀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그러면 USDC 자금 추이의 방향성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시가총액 추이가 이번 일주일 부분에서 계속 자금이 많이 들어왔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한번 보십시오. 2월 5일자 이전 때부터 계속 하락을 했는데도 자금이 어땠습니까? 테더도 마찬가지로 자금이 잘 안 들어왔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점 매수를 고래들이 그리고 저점하는 새로운 기관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때까지의 새로운 패턴은 아닙니다. 기존의 이제 도미넌스 추이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이렇게 유입이 되면서 도미넌스가 잠깐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이제 출렁이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이유도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흔들렸다가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방향성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알트가 얼마만큼 많이 빠질지 모르니까 다시 비트코인으로 좀 전환을 해놨다가 다시 알트코인으로 자금을 갈아타고 또 갈아타는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 시장에 따른 영향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 많이 빠진 만큼 많은 반등이 일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다. 그게 도미넌스 영향이 잠깐 피신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영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시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여전히 이제 대출 시장 부분하고 대출 시장이 좀 커지고 그 다음에 전체 TV의 예치금 추이가 늘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기적인 형태로는 레버리지 비율도 빨리 채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채워지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대충 저의 이제 기술적 패턴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월봉 차트에서 여기에 하단 터치를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에서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여기에 있는 최저점 구간을 단기간에 여기가 최저점이 아니지. 단기간에 여기에 있는 최저점 구간을 당장 깨기에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 유입량이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한 번쯤은 내려가는 척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매입을 해 둔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패턴이 추세적으로 좋게 나온다. 근데 이거를 이제 버틸 수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패닉셀이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따른 추이는 여전히 금과 은에 따른 변동성 그리고 이제 사스 기업들에 따른 추이와 그다음에 앞으로 미국의 뭐 금리 동향 부분에 따른 액션, 뭐 CPI 부분 이런 추이를 좀 곁들이면서 보셔야 된다. 특히나 여기서 요즘에 핵심적인 포인트는 미국채 변동성 추이가 조금씩 커질 것 같은 분위기도 좀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쫄면 안 된다. 더 많이 모을 때는 더 많이 모아야 된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기간별로 따지면은 한 8, 9월 달 부분 추이가 나왔을 때 이제 남은 전량을 거의 다 소진을 하고 나머지로는 시간으로 삐대는 형태로 아마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